안녕하세요.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ACC 서미진 박사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보셨죠?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닌 부분을 갑자기 보여주는 사람.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람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사람들은 멀쩡하다가도 때로는 그렇게 약간 크레이지한 모습을 보일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요. 한 여성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79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다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성학대를 경험했는데요. 16세가 될 때까지 성학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친아버지로부터 성학대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잊고 싶었을 것이고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렇게 성학대를 경험한 자신으로부터 좀 분리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중인격 장애다,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다 라고 옛날에는 불렀고요. 지금은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라고 해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명명하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격을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최근에 IFS라고요. Internal Family System. 다른 말로 하면 내면 체계 가족 이론이라고 하는 내면 가족 체계 이론, 네, IFS. 그 이론을 설명한 데이비스 스왈츠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중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만 인격이 여러 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우리 내면 안에 다 다양한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우리 안에 여러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으시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계십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이드는요, 자아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드, 본능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고, 또 에고가 있고, 자아가 있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슈퍼에고가 있고, 이드의 욕구와 슈퍼 에고의 욕구를 중간에 있는 에고가, 자아가 이렇게 조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교류 분석에서 보면요, 우리 자아의 모습 안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부모의 모습, 막 야단치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비난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사랑해주는,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성인으로서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성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우리 자아 안에 아이와 같은 모습, 자유롭게 뛰어노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로운 아이의 모습, 또는 눈치 보는,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수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심리학자들의 이론만 봐도 우리 내면 상태에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겠죠. 존 브레스트 쇼라고 해서요, 그 내면 아이 치료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진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충족되어져야 되는 어떤 단계별의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느 한 시기에서 아이가 고착되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는 어린 상태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 아이다, 성장되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때로 유치하고 감정적이고 어른처럼 행동해야 될 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예상치 못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아픈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여러분도 솔직히 삶에서 경험할 때 있죠. 어떤 때는 내가 아주 좀 어른같이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질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반응하는 나를 볼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한쪽에 밀어두고 너무나도 차가운 어떤 교감 선생님, 학교에처럼 교감 교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아의 모습이 좀 강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내 주위에 그런 분 계시거든요.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은 성인으로 직장생활을 잘해요, 남편.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되게 어린아이처럼 막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먹는 뭐 쭈쭈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먹는 거 막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을 많이 가진 그런 어른이 있으세요. 근데 또 그의 배우자는 반대로 별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없고, 제가 말했던 교장 선생님 같은, 이렇게 막 선생님 같은 아주 가르치는 어떤 역할로 강화가 된 그런 배우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IFS를 창시한 그 박사님, 데이빗 박사님은 우리 내면 안에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파트가 있다. 그런 자아의 모습이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족 안에 엄마, 아빠, 언니, 동생 뭐 있지만 그 가족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빠가 되게 어떤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엄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큰언니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영웅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맨날 재롱을 부리는 막내는 광대 같은 역할을 우리 가정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들 안에도 어떤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도 다양한 파트들이 있는데, 그 파트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처가 많고 삶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 안에 그 파트들이 서로 갈등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건강하지 못한 가족들이 서로 만나면 막 티격태격 싸우고 관계가 정말 안 좋은 것처럼, 한 사람의 내면 안에도 그 내면 안에 있는 여러 인격체들이 파트가 조화롭지 못하고 많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중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파트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서 아예 단절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A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인격체들이 다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아예 기억조차 못해요. 건강한 사람은 우리 안에 여러 인격의 모습이 있고 파트가 있지만, 예를 들면 집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는 나의 어떤 파트가 있고,
또 직업인으로서 직장생활에서 하는 나의 파트가 있고, 또 내 내면 안에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 라고 이렇게 좀 야단내치기도 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 안에 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쉬고 싶어 하는 그런 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파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큰 가족의 시스템처럼 한 인격체로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여러 파트들이 계속적으로 갈등함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인격 장애인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인격체가 비슷하게 있는데, 다중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일반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그 인격체들이 서로 대화도 나누고 상호작용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 여러분의 여러 파트가 갈등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참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편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해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저 사람 안에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 지금은 좀 건강하지 못한, 좀 대극적인, 서로 갈등이 큰 그런 파트가 지금 과하게 기능하고 있어서 저분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사람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IFS 모델을 배우게 되었을 때 참 사람은 복잡하면서도 참 신비롭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겉으로는 한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우리 사람들 안에도 참 다양한 이런 파트들을 많이 두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파트들이 조화롭게 잘 상호작용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가기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내면에 너무 갈등이 많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어떤 파트와 어떤 파트가 이렇게 갈등을 하나. 종교성이 강하신 분들은요 이런 갈등이 많을 수 있어요. 한쪽 내 마음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되게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나무라고 지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파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한 파트는 너무 아파, 너는 너무 슬퍼요. 삶에서 경험한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싶어하는 상처 입은 여러분의 자아의 한 부분이 또 여러분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장 크게는 자라온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소리, 또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소리,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소리가 내면에 여러분의 자아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과 이야기했을 때 자신 안에는 막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은 자아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더 잘하라고, 너 더 노력하라고 계속 자신을 나무라는
그런 자신의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속 나무라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에게 자꾸 수치감과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어떤 경험들을 계속 환기시켜주는 어떤 여러분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부분, 좋은 부분이든 나쁜 부분이든 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필요했기 때문에 생겨난 부분들일 거예요. 어떤 부분은 너무 억누르고 어떤 부분은 너무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두 부분이 대극적으로 돼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아픈 부분도 좀 싸매어 주시고 너무 나무라는 부분은 조금 뒤로 물러서고 칭찬해주는 여러분의 부분이 좀 더 기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여러분의 파트들을 다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평안해지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 행복한 가족이 살도록 하실 때 여러분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중인격 장애라고 너무 나와는 동떨어진 아주 큰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처럼 여기시지 말고 내 안에도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화를 이루어서 있음에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그분들도 또 주위에 좋은 선생님들과 또 치료사들을 통해서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짧은 지식이지만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